안녕하십니까, 고경입니다. 오늘은 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 중에서요, 박스 모델의 테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모델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의 패딩과 테두리 바깥의 마진, 이런 여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주변에 네 방향으로 테두리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의 색상이나 굵기, 스타일 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CSS3로 넘어오면서 테두리를 그릴 때 태그가 아니라 CSS 속성을 이용을 하고 테두리의 굵기라든지 색상 그리고 스타일들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죠. 자, 테두리의 굵기, 즉 두께를 지정을 할 때는요. border width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border width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박스 모델의 네 방향의 두께를 똑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방향의 두께를 다르게 지정을 하고 싶다면 border top width, border right width, bottom, 그다음에 left, 이런 식으로 방향값을 border와 width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조그만 예가 있는데요. border width 2픽셀 이러면 네 방향의 테두리를 모두 2픽셀로 하지만, 밑에 있는 속성처럼 border width thin, thick, thin 5픽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마진이나 패딩에서 마찬가지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탑을 시작점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thin, 얇게, 두껍게, 얇게, 그리고 5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테두리의 색상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색상은 보더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정해주면 되고요. 앞에 살펴본 보더 위스처럼 네 방향의 색상을 각각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보더 컬러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네 방향의 색을 같이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스타일도 보더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실선 형태로 나타나고 싶다면 솔리드, 점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원으로 된 점선이라면 다티드라고 그러고요. 선으로 된 점선일 경우에는 대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속성을 잘못 썼는데 이게 두 줄짜리예요. 이거를 더블이라고 합니다. 더블이라고 하게 되면 실선 두 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그루브나 인셋, 아웃셋, 리치 이런 것은 그 요소의 테두리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더 스타일을 히든이라고 하게 되면 있던 테두리가 없어지든지 그 요소 주변에다가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보더 위스,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세 가지 속성을 다 이용을 해서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속성을 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줄 수도 있었는데요. 이 속성을 모두 묶어서 보더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더에서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두께, 색상, 스타일을 한꺼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5픽셀, 레드, 솔리드 이렇게 하면 네 방향에 5픽셀짜리 빨간색 실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 보더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두께와 색상, 스타일을 한꺼번에 나타내는데 네 방향의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보더탑, 보더탑은 파란색의 점선에 5픽셀이고 보더라이트는 빨간색의 실선에 2픽셀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방향에 따라서 두께와 색상, 스타일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속성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값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네, 현재 보고 있는 웹문서에는 아무런 테두리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 아메리카노라는 제목과 밑에 에스프레소의 향은 어쩌고 하면서 되어 있는 텍스트 단락에다가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창을 열어보면은요, 지금 아메리카노라는 제목은 H3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고, 텍스트 단락에는 P라는 태그가 사용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보더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스타일 태그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자, 제목에다가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H3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H3는 위하고 아랫부분에만 이제 테두리를 그릴 거기 때문에 윗부분의 두께를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한 5픽셀 정도로 할 거고, 아랫부분
바텀 역시 한 5픽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표시를 하지 않을 거라서 right width 값은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border left width 값도 0으로 하고 해줄게요. 다음 이제 뒤 테두리의 색상은 위아래를 다 똑같이 할 거예요. 컬러를 블루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스타일은 두 군데 다 이제 실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위와 아래 부분의 테두리는 5픽셀씩이고 좌우는 표시하지 않고요. 두 군데 스타일의 그러니까 두 군데 테두리의 색상은 블루, 스타일은 솔리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제목의 위와 아랫부분에 5픽셀짜리 실선 파란색 테두리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두리하고 그 제목 글자 콘텐츠 사이가 너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패딩 값을 이용을 해서 보기 좋게 띄워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하면 패딩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단락에다 붙여볼 건데요. 테두리를 텍스트 단락은 P라는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P 태그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네 방향에 모두 점선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모두 스타일은 모두 doted예요. 그럼 굵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굵기는 모두 다 똑같이 10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픽셀이고 점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색상을 다 달리 하려고 합니다. 윗부분은 빨강이고요. 오른쪽은 검정, 그다음에 아랫부분 빨강, 왼쪽은 이제 파랑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콘텐츠하고 테두리 사이에 좀 보기 좋게 띄기 위해서 한 10픽셀 정도를 줘볼게요. 저장을 하고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은 파랑, 오른쪽 깜장, 위, 아래 부분 빨강이 표시가 되고 점선이기 때문에 다티드라고 했기 때문에 점으로 된 점선이 표시가 됩니다. 원으로 된 점선이죠. 자, 원래 크기는 실제 크기는 이제 되게 작아요.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지금 확대를 시켜 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그다음에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의 간격은 10픽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CSS3에는요 보더 레디어스라는 새로운 속성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테두리는 직사각형이었죠. 그러니까 각 꼭지점이 뾰족하게 표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을 하면 둥글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둥글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 값은 보더 레디어스라는 속성이고요. 이 속성에 보더 레디어스 값 얼마를 지정을 해주면 그만큼의 원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요. 이 꼭지점에 원이 있다라고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보더 레디어스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보더 레디어스가 10픽셀이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 꼭지점 부분을 그 원의 호로 둥글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반지름의 값이 30이다. 더 크죠? 1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원이 더 큰 원이 그려질 거고 꼭지점 부분은 더 많이 곡선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을 하면 네 방향의 값을 똑같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하고 싶다면 보더 레디어스라는 사이에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위치 값을 넣어주면 돼요. 보더 탑 라이트 레디어스 그러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꼭지점을 둥글게 처리할 값. 보더 바텀 레프트 레디어스 이러면 왼쪽 아랫부분에 꼭지점을 둥글게 처리할 값입니다. 네, 이 보더 레디어스나 보더 중간에 위치값이 들어간 이 속성들은요. 최근에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책이나 어떤 사이트에서는 앞에 벤더 프리픽스를 붙여서 웹킷, 모질라 이런 식의 벤더 프리픽스를 붙여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값이기 때문에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그런 값도 지원을 하지만 이 보더 레디어스가 이제는 표준화가 되어서 앞에 프리픽스를 붙이지 않고 보더 레디어스나 또는 이 가운데 위치값이 들어간 이 속성들을 프리픽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있는 원문서에는 두 개의 사각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더 레디어스 값을 지정을 해서 꼭지점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스창을 열어보면은요, 이 사각 영역이 div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왼쪽 것은 content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것은 content2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네요. content1에 보더 레디어스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보더 레디어스 값을 10픽셀이라고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content2는 레디어스 값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보더 레디어스를 한 30픽셀쯤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왼쪽 사각형은 레디어스 값이 11대입니다. 오른쪽 사각형은 레디어스 값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반지름이 30인 원이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왼쪽은 반지름이 10인 조금 더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디어스 값이 클수록 더 완만한 곡선이 그려지고 보더 레디어스를 속성을 이용을 하면 네 방향의 꼭지점에 모두 똑같은 레디어스 값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윗부분 탑 레프트 부분하고 탑 라이트 부분에만 한번 레디어스 값을 주고요. 아랫부분에는 지정하지 않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텐트 1에 있는 이 값을 지우고요. 보더 탑 레프트 한 20픽셀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보더 탑 라이트, 아이고 위에 속성이 빠졌네. 여기다가도 한 20픽셀을 지정을 해줄게요. 나머지 아랫부분에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 레프트와 탑 라이트 부분에만 곡선 처리가 되고 아랫부분에는 곡선 처리가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이용을 하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크기만큼 곡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스 모델의 테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테두리의 굵기나 아니면 색상, 스타일을 조정하는 방법과 CSS3에 새로 도입된 곡선 처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